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뒤에도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정용훈 교수가 누구냐면은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입니다. 자, 정용훈 교수는 최근에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 특강까지 열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은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된다. 즉, 티끌은 모아봤자 그냥 티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티끌은 모아봤자 그냥 티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연 방사능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게 희석이 되는 문제이며 자연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용훈 교수가 직접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나서 장기간이 지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학 교수가 국회까지 가가지고 특강을 열었겠습니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선동 사태들을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자, 정용훈 교수는 후쿠시마 문제를 이제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영향이 미비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후쿠시마에서 당장 수 킬로미터만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게 희석이 된다. 이때 1리터에서 1베크럴의 삼중수소가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한강물을 떠가지고 측정을 해봐도 똑같이 1리터에 1베크럴 정도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자연 수치 이내라는 겁니다. 자, 서울 시민들의 소변 검사를 해보더라도 그 정도 삼중수소가 나온다라고 하죠. 자, 아울러 가지고 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참고로 막대한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용수들이 방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 정도 분량으로 방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뼈를 때리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좌파 언론 노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정치적인 이득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진영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자, 한편 반대로 북한과 중국하고는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80년대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뿌리 깊은 왜곡된 이념과 역사관이 대가리 속에 깊숙이 고집스럽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저런 선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교수는 최근에 소금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그 어리석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중수소라는 것은 결국은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최근에 뭔가 억지스러운 그 소금 사재기 뉴스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동네만 가도 마트에 막상 가보면 소금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논란을 만들기 위한 가짜 논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 자체가 인위적이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태라고. 자, 정용훈 교수가 설명하는 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청정식단을 통해 가지고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쇠는 그 방사선의 피폭량이 1년에 대략 5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되는데 그런데 후쿠시마 생선만 1년 내내 먹었을 때를 가정한 피폭량은 그것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특강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민물에서 이미 자연 수준의 방사능을 섭취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이 길게 이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몇 년 넘게 길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굳이 수산물이 어쩌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도 100년을 살더라도 영향받을 일, 한국 국민들이 영향받을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과적인 어떤 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판단력을 문이과에 걸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자, 무슨 뉴스냐면은 자, 바로 최근에 실제로 검거되었던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았던 창원 간첩단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그 창원 간첩단이 북한으로 받았던 지령문에 정확히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한국 국민들을 대중적으로 선동해라, 반일 감정을 부추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우리나라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첩기관들이 밝혀낸 정확하게 검증된 지령문의 팩트입니다. 자, 실제로 제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에서도 이 내용을 한 2번, 3번 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뤘어요. 자,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반일 선동의 떡밥으로 활용하라고 대놓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때 냉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데 선동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일으키고 있나요? 반대로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나요? 북한의 지령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른 말은 학자분들을 비롯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는 거고, 북한의 지령을 충실하게 떠받들고 있는 거는 누구냐? 바로 민주당 애들 아닙니까? 좌파 진영, 민노총, 국내 언론 노조 애들 아닙니까?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극도로 선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 옆에서 쓴소리, 바른 말을 해주는 이웃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반대로 자기 옆에서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너만 깨어있다라는 식으로 적당히 그 빈약한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들, 교묘하게 선민의식을 자극해주는 정치 선동꾼들, 사기꾼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 나라에서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냉정한 이성도 없고 국민적으로 철학도 부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학력의 고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도 쉽게 선동이, 어이없게 선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15년 전에 광우병 파동 사태를 주도했던 우리나라 수백 개 시민단체 애들이 똑같이 그대로 지금 어디에 올라탔다라고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똑같이 올라타가지고 과장과 선동과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쓸데없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실제로는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렇죠. 교묘하게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하려고 저러는 겁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은 정작 2021년 문재인 정부 그때 그 시절에도 이미 그때로부터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아무 문제도 없네라고 정부 현황 보고서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결론까지 내렸다라고 해요. 자, 근데 민주당 애들이 어떻습니까? 반일파리는 계속 부추기고 싶죠. 반대로 친북 친중은 또 계속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른 척하고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들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결론이 나왔던 문제가 갑자기 문제가 된다라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는 짓이 얼마나 황당하고 유치합니까?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판단을 해보라니까. 삼중수소고 나발이고 때려치우고 딱 보면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안 보입니까 이게?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모니터링의 신뢰성은 이미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 측에서도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한 사안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게 가장 바람직한 처리 방식이라고 인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재명이가 원자력에 대해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IAEA의 국제 전문가들이 그거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점점 이런 팩트들이 나오니까 요즘은 선동이 잘 안 먹히죠. 그 우리나라 민주당 애들 정말 추하게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일본 정부가 IAEA한테 뇌물을 갖다 퍼줬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반박하는 것까지 또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국격을 떨어뜨리는 게 누구일까요? 국제자유진영의 우방국으로부터 미움받는 짓을 골라서 하는 게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애들하고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현타가 오는 논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이게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초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태평양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하고 물이 많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의 바다는 일본 앞바다를 지나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비롯해서 북태평양 해류 등을 따라가지고 이제 미국 쪽으로 크게 갔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남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해류가 옵니다. 지구를 한 바퀴 지구를 그러니까 반 바퀴 이상 휘감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만큼 큰 스케일로 사실은 갈 필요도 없어요. 아까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영상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해안선에서 바다 안으로 수킬로미터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한강이랑 삼중수소 수치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의 소변을 받으면 그 삼중 수치가 똑같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일본이 물을 방류하면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습니까? 아니에요. 최대 이해 당사국은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요.
미국의 섬과 바다들 그리고 하와이 같은 곳들이 가장 직접적인 어떤 방류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자, 그런데도 해류가 흐르는 방향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전문가들이 왜 일본이 방류를 해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내줬을까요?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잡다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분야도 아니라니까? 종합적인 사고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불필요하고 과장된 선동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지 딱 보면은 보인다니까?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러면 바보입니까? 그거 문제가 되고 자국민들에게 자국의 어떤 그 바다의 경제 수역에 엄청난 환경 오염에 타격이 오는데 그걸 그냥 바보같이 승인을 해줘요? 한국의 민주당보다 미국 정부나 캐나다 정부의 그런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걸 잘 모를까? 생각해보면 누가 올바른 말을 할까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너무 쉽잖아요, 이게. 정작 민주당과 수많은 국내 좌파 언론 노조애들은 어떻습니까? 좁디 좁은 거의 그 호수라는 소리를 듣는 서해 바다 바로 옆에 중국에 해안선을 따라 도배되어 있는 그 50개가 넘는 부실한 원자력 발전소들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뭅니다. 실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미국 언론에서는 CNN 같은 데서는 해마다 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의 부실한 경영 상태를 위험하는 지적 기사가 나오는데 민주당과 국내 언론 애들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입을 꾹 다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진짜로 위험한 건 어느 쪽일까? 자, 여러분들 저는 저때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광우병 선동 당시예요. 실제로 수많은 시민들이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선동질 앞에 휩쓸려가지고 무력하게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제가 저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합당한 비판은 좀 받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뭘 알고 길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저때 당시 고등학교 다녔던 애들 지금 전부 다 최소 20대 후반에서 30대예요. 어른이 되고 한 가정의 엄마가 된 학생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떳떳한 일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틀렸던 판단을 그 수많은 시민들이 했던 거잖아. 인터넷에서 수많은 선동들이 판을 치니까 그냥 그대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 안타까운 학생들이 젊은 시민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가지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자기 딴에는 확신에 차 있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순수한 내 생각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소리치고 흥분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거는 나지만 실제 그 내 몸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의 주인은 내 자아가 아니라 언론, 외부의 어떤 선동과 주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광우병 선동 당시에 한 젊은 청년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잘못된 과장과 선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라고 팩트를 말하다가 당시 그 잘못된 군중 심리로부터 몰매를 맞았죠. 수많은 집단 공격을 당했던 겁니다. 수많은 비속어와 욕설을 당하고 위협을, 신체적인 위협까지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미개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디 선동당하고 살지 맙시다. 그리고 제발 좀 사기꾼들의 말에 목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이웃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북한이 대놓고 오염수 사태를 선동의 떡밥으로 반일 감정의 떡밥으로 이용하려고 지령문까지 내린 게 우리나라 국정원을 통해서 그 보고서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젊은 여러분들도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하고 고생하시면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배운 값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디 사기꾼과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웃을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